안녕하세요, 여러분. 반갑습니다. 부동산 아저씨입니다. 오늘은 노후에 경제적으로 쪼들리지 않기 위한 타임 스케줄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연령대별로 해야 할 일을 뭘 어떻게 해야 나중에 나이가 들어서 은퇴를 해도 경제적으로 쪼들리지 않는 삶을 살 수 있는지 여러분들과 한번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영상 굉장히 내용 알찹니다. 영상 시청하시기 전에 기대하시고요. 내용이 미리 좋을 걸 감안해서 하트, 좋아요 한번 눌러주시고요. 구독, 알림 설정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노후에 경제적으로 쪼들리지 않기 위한 타임 스케줄 시작하겠습니다. 얼마 전에요, 저희 사무실에 이제 대학가에 있다 보니까 대학생 친구에게 한 통의 메일을 받았습니다. 고맙게도 제 책을 읽고요. 그 제 책에 있는 메일 주소로 메일을 보내왔는데요. 이제 22살이에요. 얼마 전에 군대에서 전역을 했고요. 앞으로 이제 복학을 하니까 이제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그게 굉장히 막막하다고 메일을 보내왔습니다. 그러면서 자기는 부자가 되고 싶은데 어떻게 지금부터 준비를 해야 나중에 풍요로운 경제적으로 쪼들리지 않는 삶을 살 수 있는지에 대해서 한번 이 이야기를 듣고 싶다고 만남을 요청하는 메일이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이게 어떻게 보면 재테크 상담이라고 하기보다는 인생 상담이 될 수도 있겠구나. 그래서 부담감이 확 왔죠. 그래서 만날까 말까 고민하다가 그래도 예전에 저의 20대, 30대 때 이런 얘기를 주변에서 해줄 만한 어른들이 없었거든요. 그래서 이 친구는 저처럼 이렇게 돌아가지 말고 좀 직구로, 다이렉트로 좀 편하게 갔으면 하는 마음에 저의 경험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좀 도움이 됐으면 좋겠다. 그래서 만나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이 친구에게 제가 그때 해주었던 이야기를 한번 오늘 해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오늘 이야기가요, 연령이 저보다 많거나 연륜이 많거나 경험이 많은 분들, 또 저보다 자산이 많은 분들에게는 굉장히 뻔한 진부한 얘기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분들은 안 보셔도 됩니다. 과감하게. 하지만 저보다 자산이 조금이거나 나이가 어리거나 경험이 좀 부족하다 싶은 분들은 좀 집중해서 영상을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부터 집중적으로 한번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우선 첫 번째, 20대 초반에서 중반까지를 뭐를 해야 되느냐. 이때 저는요, 버는 단계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 버는 시기는 뭐냐면 우리가 20대 때는요, 뭔가 해보고 싶어요. 이제 부모님의 틀에서 벗어나서 뭔가 돈도 벌어보고 싶고, 사회적 빨리, 좋은데 취업하고 싶고, 막 이러거든요. 근데 이때는 좀 마음이 앞서요. 그동안 못했던 거, 빨리 남들보다 치고 나가야 되겠다는 조급함이 있는데요. 이때 중요한 건 조급함이 아니라 천천히 하나씩 준비하는 게 중요한데요. 20대 때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 어떤 투자, 직접적으로 어떤 물건을 산다거나, 부동산 투자를 하지 않아도 돼요. 코인, 주식 안 해도 돼요. 제일 중요한 투자는 뭐냐면, 자신에게 투자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투자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자신이 금수저에서 부모님이 증여세를 제외하고 현금으로 통장에다가 수십억을 꽂아줄 수 있다. 이 정도라고 하면은 시드머니가 필요 없죠. 근데 그게 아니라면 대부분 그 정도 재력을 가진 부모님이 아닐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는 중요한 게 뭐냐면 시드머니를 만들어야 되거든요. 근데 이 시드머니를 만들 때 중요한 건 뭐냐면 최대한 짧고 굵게 끝내는 게 중요합니다. 그럼 모으는 시간을 단축시켜야 하는데요. 그러기 위해서는 자신의 몸값을 최대한 높이는 게 중요합니다. 일반적으로 월급이라고 말하는 금액을 산출할 때는요, 하루 보통 8시간 일하죠. 8시간 곱하기 시간, 시급은 시간당 몸값을 얘기하겠죠. 그리고 곱하기 30 하면 이게 20대 때 받을 수 있는 월급이 되는데요. 여러분들, 여기서 중요한 거는 일하는 시간이나 일하는 일수를 늘리려 하기보다는 20대 때는요, 시간당 몸값, 즉 자신의 몸값을 최대한 높이는 게 가장 효율적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므로 물리적인 시간이나 양을 늘리기보다는 자신의 몸값, 질을 높이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20대 때는요, 다른 투자 안 하셔도 돼요. 본인에게 투자하셔가지고요, 더 좋은 직장, 더 좋은 자격증, 이런 거를 좀 투자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추가적으로요, 30대가 되기 전에는 근로소득과 자본소득에 대한 개념을 반드시 알고 있어야 됩니다. 근로소득은요, 노동력과 시간을 투하해야만 벌 수 있는 돈이기 때문에 한계가 늘 존재합니다. 하지만 이와는 반대로 자본소득은요, 일정한 시스템이 벌어다주는 돈이기 때문에 물리적인 한계가 존재하지 않습니다. 자본소득이 중요한 이유는 우리의 노동력은 유한하기 때문입니다. 즉, 젊었을 땐 괜찮겠지만 나이가 들면 들수록 안 괜찮아진다는 게 문제입니다. 그러므로 자신의 몸값을 최대한 높여서 가장 빠른 시간 내에 시드머니를
확보하는 게 중요합니다. 소득의 종류와 차이점을 제대로 파악하고요. 근로소득을 자본소득으로 빨리 전환시키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근로소득은 유한하지만 자본소득은 무한합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이렇게 20대 초중반을 거쳤단 말이에요. 그럼 두 번째로 20대 중반에서 30대 중반까지 이 10년간은 뭘 해야 되느냐? 저는 이 시기가요 굉장히 중요한데, 이 시기는 모으는 단계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때는요 두 가지, 다음 같은 두 가지를 모아야 되는데요. 그게 두 가지가 뭐냐면, 우선 첫 번째, 돈을 모아야 합니다. 너무나도 안타까운 현실이지만 30대로 넘어가면 넘어갈수록 20대와는 다르게 몸값을 높이기에는 여러 가지 제약들이 생기기 때문에 이때부터는 소득을 높이기 위해서는 물리적인 시간, 양을 늘릴 수밖에 없습니다. 즉, 투자, 쓰리잡에 뛰어야 합니다. 그러므로 이때는요, 돈을 많이 버는 것도 중요하지만 불필요한 지출을 잘 관리하는 것도 수익을 늘리는 것과 같습니다. 예를 들어서요, 한 달에 300만 원 버는 사람이 있다고 가정을 해보자고요. 근데 이 사람이 200만 원을 지출해요. 그리고 100만 원을 저축하는 이런 사람이 있고요. 반대로 한 달에 250만 원, 그러니까 50만 원을 덜 벌죠. 250만 원을 버는 사람이 있는데요. 이 사람은요, 지출을 100만 원만 해요. 그리고 150만 원을 저축을 한다고 가정을 해보면 소득이 250 버는 사람이 더 높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렇듯 지출 관리가 굉장히 중요해지는 거죠. 그러니까 30대로 전환이, 나이가 30대가 넘어가면 물리적인 양을 늘려서 소득을 늘리는 것도 중요하지만 불필요한 지출을 최대한 줄이고 줄여서 저축할 수 있는 저축액을 늘리는 것도 간접적으로 소득을 늘릴 수 있는 방법이 될 수 있구나. 그래서 이때는요, 얼마를 버느냐도 물론 중요하지만 얼마를 저축하느냐가 더 핵심 포인트가 될 것 같습니다. 물론 소득이 높고 저축을 많이 하면 아주 금상첨화겠지만 쉽지는 않겠죠. 하여튼 여러분, 이때는 돈을 열심히 많이 모으셔야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 모아야 하는 거는 뭐냐면, 돈도 모아야 되지만 돈에 대한 지식도 모아야 합니다. 우리는 어쩌면 죽을 때까지 공부를 해야 하는 운명을 타고났는지도 모르겠습니다. 20대 때까지는 남들보다 좋은 대학, 좋은 직장에 취업을 하기 위해서 몸값을 높이기 위한 공부를 했다고 하면, 그럼 20대 후반부터 30대는 본격적으로 돈 공부를 해야 합니다. 즉, 부동산, 주식, 보험, 금리, 경제학 등 돈 되는 공부를 섭렵해 나가야 합니다. 몸값을 높이는 학교 공부를 잘했다고 해서 반드시 많은 부를 쌓을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반대로 학교 공부를 못했다고 해가지고요, 여러분 실망하지 마세요. 공부 못했어도요, 사회에 나가서 돈 많이 버는 분들 많거든요. 그래서 많은 부를, 공부를 못했다고 많은 부를 못 쌓는 것도 아니죠. 어쩌면 본격적인 부의 격차는 30대 초반부터 벌어지기 시작해서 40대 후반이 되면 절정을 이루게 됩니다. 즉, 20대, 30대 때까지는 어릴 적 소꿉친구라는 개념이 통하지만 40대 이후부터는 너무나 안타깝지만 자산의 격차만큼 자연스럽게 관계도 멀어지게 됩니다. 그러므로 12년에서 16년 동안 학교 공부를 잘했다고 계속해서 어깨 힘들어서 우쭐해하지 말고요, 본격적으로 돈에 대한 지식을 모았으면 합니다. 불필요한 시간은 최대한 줄이고 필요한 시간은 최대한 확보해서 모으는 것에 에너지를 집중하셨으면 합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 한 번뿐인 인생인데, 특히 젊은 분들은 젊으면 다시 돌아오지 않는데 라고 하면서 혈기왕성할 때 욜로를 강조하는 사람들이 분명히 있을 겁니다. 하지만 욜로의 진정한 의미를 한번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욜로는요, 시간을 소비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이 하고 싶은 일을 위해 시간을 사용하는 것입니다. 소비하는 것은 스쳐 지나가지만 사용하는 것은 차곡차곡 쌓이게 됩니다. 여러분, 20대 후반에서 30대 중반 때에는 뭐든 모으는 것이 참으로 중요합니다. 그래서 열심히 많이 모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세 번째는 이제 우리가 30대 후반에서 40대 초반으로 이제 넘어가겠습니다. 이때는요, 만드는 단계라고 저는 정의를 내리고 싶습니다. 빠르면 30대 때, 늦어도 40대 초반에는 내 집을 만들어야 합니다. 그러면 이렇게 집을 사라고 하면 이런 또 반문을 하실 수 있죠. 요즘 집값이 얼마나 비싼데? 라고 하시는 분들이 분명히 있을 겁니다. 하지만 제가 늘 강조하는 것처럼 투자와 거주를 분리하면 적은 돈으로 가장 빠르게 내 집을 장만할 수 있습니다. 물론 소유권과 사용권을 함께 확보하면 너무너무 좋겠지만, 그러나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많은 돈이 필요합니다. 그럼 많은 돈을 모으기 위해서 금액에 비례해서 많은 시간이 필요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돈이 부족할수록 모으는 시간을
늘리려 하기보다는 취사 선택을 잘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매매가의 변동폭이 큰 소유권을 먼저 확보를 하고요. 계약 기간 동안 전세가의 변동폭이 고정되어 있는 사용권은 조금 천천히 확보를 해도 됩니다. 자본주의에서 더 가치 있는 본질은 아마도 사용권보다는 소유권일 가능성이 높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선택권의 확보 여부입니다. 비록 지금 당장은 돈이 부족하기 때문에 사용권을 다른 사람에게 빌려주었지만 나중에는 자신의 필요에 따라서 직접 사용할 수도 있고 불필요하다면 다른 사람에게 빌려줄 수도 있는 선택권을 확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즉 소유권에서 멈추지 말고요. 빠른 시일 내에 선택권까지 확보하겠다는 강한 의지를 불태워야 하는 시기가 바로 30대 후반에서 40대 초반입니다. 참고로 무주택인 사람일수록 첫집에 대한 기대치가 굉장히 높습니다. 즉 시간이 지나면 첫집이 알아서 상급지의 집으로 바꿔주겠지, 갈아타 줄 거라는 기대가 희망을 갖고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결코 그런 일은 없습니다. 너무 안타깝죠. 왜냐면요, 첫집은 투자가 아니라 해지용이기 때문입니다. 즉 첫집의 시세 차익에 플러스 근로소득 또는 부족한 돈은 대출을 합쳐야지만 더 좋은 집으로 갈아탈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첫 집을 최대한 빨리 만들어 놓아야 하는 이유는 해지의 역할로 인해 모아야 하는 근로소득의 부담을 줄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즉, 여러분, 첫 집은 투자가 아니라 해지용입니다. 그리고 집은 돈을 다 모아서 사는 것이 아니라는 걸 기억해 두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네 번째, 40대 중반에서 50대 초반은 본격적으로 자산을 불리는 단계인데요. 여기는 한번 끊었다가, 여러분 아쉬움이 있지만 어쩔 수 없습니다. 한번 끊었다가 다음 영상에서 이어서 진행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